자, 몇 번? 오늘은 3단원이죠? 드디어. 오늘은 3단원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 함수입니다. 일단 드디어 함수를 들어가고요. 이제 3단원과 4단원, 5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일단 요 놈을 좀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일단은 함수라는 거가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있어요? 뭐 다항함수도 있고요.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 항상 뭐냐면 그 그래프 개형이 중요합니다. 1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고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고 유리함수는 어떤 모양이고 무리함수는 어떤 모양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사하게 될 함수는 다음과 같아요. 뭐냐? 1. 지수함수이고요. 우리가 어떤 모양에 대한 함수를 구할 거냐면 자, y는 a의 x승꼴 이 x와 y 관계가 지수로 이루어진 이 함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a는 범위가 일단 정해져 있는데 a가 절대 얼마가 아닌 거 1이 아닌 거. 왜? 1에 대한 거듭제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오늘은 양수인 거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이런 지수함수. 자,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선생님 예를 들어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너네가 가장 못하는 게 뭐다? 그래프 그림을 엄청나게 못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 하시면 돼요? x와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이걸 그려보면 돼요. 그럼 x에다가 첫 번째 한번 0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2의 0승 1이 되겠고 얼마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죠.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서연아 얼마가 돼요? 그렇죠. 4가 되죠, 서연아. 이제 얼마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 되죠. 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쭉쭉쭉쭉 이어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2의 x승의 그래프예요.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얘가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은 한없이 커지네요. 무한대로 간다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이나요? 이쪽이 x 값이 한없이 작아짐에 따라 그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는데 보여요? 얼마가 지금 될 수가 없냐면 0은 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얘를 일단 점근선이라고 부를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구나. 됐나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y는 3x승 그려보자. 뭐야? 2와 3의 그냥 차이죠. 그럼 일단 얘도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고요? 똑같이 1이 되고요. 근데 1을 집어넣는 순간 2가 아니라 얼마가 돼? 3이 되니까 얘보다 훨씬 더 높겠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9가 되니까 정말 더 높겠네요.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살짝 아래쪽에. 그리고 마이너스 2죠. 9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아래쪽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연결해보면 이번에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얘보다 더 빨리 커진다. 그런데 음수 쪽으로는 더 빨리 작아진다. 알았죠? 요 정도의 그래프 개형의 차이를 좀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것도 그려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 a가 분수인 것도 좀 그려볼게요. 분수. 예를 들어 y는 2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보자. a가 분수인 거야. 자, 마찬가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0 집어넣으면 1. 성현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러한 규칙성에서 이걸 쭉 이어보면은 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얼마를 집어넣어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3분의 x승을 그려보면 자, 0을 집어넣으면 1. 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게 3.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게 3분의 1. 그래서 얘가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개형 2개를 좀 그려보는데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 경우는 우리가 뭐냐? 이 a 값이 얼마보다 큰 경우를 그린 거냐면 1보다 큰 경우들을 그린 거고, 즉 1보다 큰 경우는 전부 다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띠고요. 얘는 얼마랑 얼마 사이냐면 0과 1 사이인 경우는 결국에 전부 다 이러한 모양을 띱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뭐냐? 함수를 지금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되나요? 자, 그럼 지수함수들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실수, 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얘는 정이 여기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되겠고.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둘 다. 치역은 보이나요? y들은 항상 뭐보단 커야 돼? 0보다 커야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치역을 잘 봤더니 y가 항상 0보다는 큰데 결국에는 y에 뭐가 되냐면 근접해 옵니다. 하지만 y가 될 수 없어. 따라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점근선이라 불러서 야,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y가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자, y는 0은 다른 말로 우리가 x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항상 두 개 함수 몇 콤마 몇을 지나쳐요? 0,1을 항상 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지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a가 1보다 큰 경우 뭐라고요?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0과의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가 이 왼쪽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렇죠. 얘를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x 값의 커짐에 따라 y 값이 작아진 함수를 우리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이러한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대칭성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그래프도 그려봐야 돼. 자, 예를 들어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뭐라고요?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의 대칭?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실제로 뭐야? 2의 마이너스 x승은 2분의 1 x랑 뭐한 그래프야? 같은 그래프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마이너스? 예를 들어 전체 앞에 마이너스 붙어. 그럼 뭐의 대칭? x 대칭이니까 결국에 이 그래프를 x 대칭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요 기본꼴 y는 ax승이 나왔을 때 x 앞에 마이너스 또는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마찬가지 지수함수를 배웠고요. 얘를 이제 딱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평행이동. 뭐라고요? 평행이동하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x축으로 n만큼 x-n 더하기 n이 결국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거고요. 즉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점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점근선. 됐어요? 점근선. 원래 y는 0이었어. 자, 뭐라고요? 원래가 y는 0이었는데 걔를 x축으로 n만큼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봐. 그럼 점근선은 일단은 변해 안 변해? 지금은 오른쪽 이동하면 점근선은 안 변하는데 얘를 들어 올려봐. 그럼 어떻게 했어? 당연히 이 점근선도 그대로 따라올 거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고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건 첫 번째 점근선. 즉 뭐냐? y는 n. 원래가 y는 0에서 평행이동 y는 n이 곧바로 점근선이니까 무조건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y는 n을. 그게 양수면 x축보다 위에, 음수면 x보다 아래. 그리고요. 그 상황에서 뭐냐? 우리는 a 값만 보세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뭐라고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그리고요?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a가 뭐라고요? 0과 1 사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 그래프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행이동꼴이 나오면 일단은 뭘 그려라? 점근선을 먼저 그려라.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갑자기 3을 그리래.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고. 하지만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요거부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 원래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를 먼저 그려야 돼. 마이너스 2x승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2의 x승을 뭐의 대칭? x대칭이 어떻게 되죠? 원래가 이건 x대칭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x축 얼마큼? 1만큼 y축 3만큼이죠. 그럼 x축의 평행이동은 어차피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를 그대로 얼만큼?
3만큼 올려. 그럼 여기가 y는 3이 생기는 거야. 그래 놓고 얘를 그냥 3만큼만 들어 올리세요. 그게 이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야지만 지수함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지수함수 y는 3분의 1의 x승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일단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3분의 1의 x승. 자,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x승. 감소함수. 1번.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나요? 치역. 양의 실수 전체다. 맞죠? 맞고요. 자, 그래프의 정분선은 y는 0이다. 맞죠? 세 번째, 0,1을 지난다? 맞고요. 자, 네 번째, 자, 리을.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자, 요 조건 뭐였죠? 요 조건, 무슨 조건이다? x2, 증가 함수죠. 왜? x2가 x1보다 큰 게, 즉, 그 함수 값이 더 크려면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가 돼야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리을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죠. 자, 4번. 자, y는 3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의 그래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마찬가지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얘는 뭐합니까? 원래 가장 기본 그래프는 뭐야? y는 3x승이고요. 걔를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뭐부터 그리라고요? 정근선. 정근선 얼마다?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뭐냐? y축과 만나는 점 꼭 그리셔야 돼요. y축과 만나는 점 누가 0인 거야? y축과 x가요. 그럼 x에 대한 0집은 얼마죠? 1. 아, 그래서 얘는 0,1을 지나치니까. 그런데 3x이 무슨 함수? 증가함수야. 따라서 얘가 점근선이 예면서 0,1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 정도 그래프 그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 1, 3, 4분면 지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4분면을 지나치지 않아요. 틀렸고요. 자, 니은. 자,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거다. 자, 원점 대칭은 뭐였죠? x, y가 뭐가 될 때 원점 대칭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때 원점 대칭이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이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얘가 1승인 거니까. 됐나요? 얘를 뭐 하셔야 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칭이려면 얘를 다시 원점에 대칭한 그래프가 누가 딱 돼야 돼요? 위에 게 돼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x자리에다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자. 자, 갈게요. 그러면 y자리에 마이너스 y,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냥 x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y는 3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가 돼서 됐어요? 만족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는 원점의 대칭이동 관계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y는 3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맞아, 틀려? 맞더라.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맞죠? 니은과 디귿이다. 맞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다들 충분히 알 수 있죠? 다 잘하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7번 해볼게요. 자, 7번은 다음 보기의 함수 y는 2x승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고르래요.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 뭐 하셔야 돼? 평행 이동 꼴이 뭐였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면 이런 꼴로 고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 맞아요? 이런 꼴로. 이게 평행 이동이니까. 자, 그럼 얘 고칠 수 있나요? 얘가 2의 몇 승이야? 2분의 1승이죠? 그럼 얘는 뭐야? 2의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2x승 x축을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맞고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y는
2에 마이너스 x승이니까 얘는 평행이동 맞아 아니야? 아니죠. 뭐의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자, 보세요. 얘는 앞으로 나가면 2의 1승이고요. 근데 얘가 몇 x승이야? 4x승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4x승이니까 2x승을 평행이동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자, 이거 꼭 알아두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게 있어요. y는 3 곱하기 2x승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2x승을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자, OX 어떤 거? OX 어떤 거요? 예진이는 OX O인가요? X인가요? 평행이동한 거다? 아니 언제 X인지 물어봤는데 왜 모르겠어요? 찍어. O야 X야? O. 뭐야 윤지는? O. 아 평행이동한 거야? 또 아니야? 자 2x승에다가 3을 곱한 거는 평행이동이냐? 라고 물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O예요. 뭐라고요? 이 숫자가 얼마면 우리가 원래 알 수 있어요. 평행이동인지. 뭐에 관련된 숫자면? 2의 거듭제곱이면 알 수 있는데 2의 거듭제곱이 아닌 다른 숫자가 돼도 무조건 평행이동이야. 자, 뭐라고요? y는 k 곱하기 a의 x승이 나왔을 때 a의 x승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것은 얘는 평행이동을 뜻한다. 자, 얘를 평행이동이 뜻한다라고 그걸 보여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평행이동꼴로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3이 아니라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고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갑시다. 우리 로그의 성질을 써서 자, 여기에 로그의 2의 2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로그의 성질 중에 두 개가 뭐 하는 성질이 있어? 바뀌어. 그럼 얘가 2의 로그 2의 3승이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밑이 2로 똑같아졌으니까 얘가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니까 보인가요? x쪽으로 평행이동 얼마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이다. 됐어? 아,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뭐다? 한번 해볼까요? 위에 얼마가 생각됐다? 로그 a의 a가 생각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바뀌니까 얘가 a의 로그 a의 k승, a의 x승이니까 결국엔 얘가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승이 되겠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수함수 앞에 붙은 숫자가 하는 역할은 결국엔 뭐냐?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다. x축 평행이동. 그래서 이게 그 숫자와 관련된 게 아닌 게 나오더라도 절대 겁먹지 말고요. 무조건 평행이동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이유도 설명해 줬으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숫자 곱한 거 다 평행이동이야. 알겠죠? 만들어 방법 알려줬고요. 알겠죠?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5냐 x냐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x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10번. 이제부터 간단한 문제입니다. 10번.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4x승의 그래프고요. 이때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자, a 구하기 쉽죠? 여기다가 얼마?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a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4가 되겠고요. 자, b는 얘가 얼마가 되네? 64가 된 x니까 x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따라서 a는 4, b는 3이 되니까 합하면 7이 되겠다. 간단한 문제. 자, 14번. 세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구하래. 자, 우리가 그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지수에서 이 문제 풀었죠. 푸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거듭제곱근의 숫자를 맞히던가 또는 공통 거듭제곱을 해서 우리가 공통 거듭제곱해도 대수비교는 변하지 않으니 이 분모를 없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었죠? 전체에 전부 다 몇 승을 해버릴까요? 전체에 몇 승을 해봐? 똑같이 다 12승을 해요. 그래서 대수비교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어떻게 하냐면 얘가 2의 2분의 1승, 얘도 2의 거듭제곱 꽂히면 얘가 2의 3분의 2승, 그리고 얘가 2의 거듭제곱 꽂히면 얘가 2의 4분의 3승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볼게. 어떤 그래프? y는 2의 x승의 그래프야. 그러면 이것은 y는 2의 x승에다가 x값이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 3분의 1일 때 함수값, 4분의 3일 때 함수값이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2x승이 있고요. 2분의 1, 3분의 1, 3분의 4, 4분의 3, 2분의 1, 3분의 2, 그리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순서가 되겠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래 지수에서는 거듭 제곱을 통해서 비교했던 것을 지수함수 그래프의 치역이라고, 즉 함수값이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밑만 맞춰준다면.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그대로가 되겠네요. 요 순서 그대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자는 문제입니다. 자, 정의역이 말부터 1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 정말 간단하죠. 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리시면 되고요. 무슨 함수다 이 그래프 특징은? 그렇죠.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되니까 점근선에서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되는데요. 마치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번에?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내가 주어져 있는 범위 얼마부터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당연히 최대값은 뭐한 거? 가장 뭐한 거 집어넣은 거? 큰 거 집어넣은 거고 최소값은 가장 뭐한 거? 작은 거를 집어넣은 게 되겠다. 왜? 얘가 증가함수니까.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가 감소함수라면 됐어요?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최대, 1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지금 지수함수에서는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증가함수면은 큰 거를 집어넣는 게 최대고요. 작은 걸 집어넣는 게 최소. 감소함수에서 뭐야? 작은 걸 집어넣는 게 최대, 큰 거 집어넣는 거 최소다.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1 집어넣는 게 최대, 마일 집어넣는 게 최소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앞머리 잘라야겠다. 죄송해요. 맞죠? 나도 이거 갈라지기 시작하면 잘라야 되거든, 항상 앞머리는. 자, 그 다음 20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2에서 정의된 y는 4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1은 x는 a에서 최소값 b, x는 c에서 최대값 d를 갖는다는 문제야. 자, 아까와 다른 게 뭡니까? 지수함수 꼴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한다 혹시 기억합니까? 이런 문제의 최대 최소는 그렇죠. 치환이죠. 치환. 기억해요? 치환이다. 아, 누굴 치환해라? 2의 x승을 치환해라. 자, 치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위입니다. 따라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며 2의 x승은 증가함수니까 저 범위 내에서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 2 집어넣는 게 최대니까 얼마? 4가 되겠고요. 얼마 집어넣는 게 최소?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2분의 1이 되겠다는 거. 따라서 얘는 y는 2x승의 제곱이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4 곱하기 2x승이니까 4t에 더하기 1이 됐고 결국에는 이놈의 최대 최소는 기껏해야지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t-2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냐면 아니죠.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에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 최대 최소는 얼마와? 2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그리고 4를 집어넣은 건데 보이나요? 자, 당연히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최대는 얼마 집어넣은 거? 4를 집어넣은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양끝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게 누구, 가장 작은 게 누군지 구하면 되겠다. 자, 근데 문제 답은 잘 구하셔야 돼요. 그때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자, 최소는 t가 얼마일 때니까 2일 때니까 t는 2의 x승이니 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갖는 거고 자, 최대값은 뭐예요? t가 4일 때니까
t가 4일 때는 2의 x승이 4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얼마? 1을 갖는다라고 써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한 것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다시 원래 거랑 바꿔줘서 항상 구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최대 최소 구하자. 하다하면 얼마입니까? 1이 나오네요. 1이 나옵니다. 자, 23번. 자, 정의역이 2부터 5인 함수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승의 치역을 구하라. 자, 우리 치역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는 거와 같은 말이냐면, 준우 기억하니? 치역 구하라. 뭐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일까요? 치역 구하라. 치역은 누구의 범위? y의 범위. y의 범위 누구랑 누구만 딱 구하면 되겠어?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역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든. 함수 쪽만 가면 꼭 정의역 치역. 맨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튼 치역은 y값의 범위니까 누구? 최대와 최소만 구하면 되겠다. 자, 이제 최대 최소 구하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지수함수의 이 지수 쪽에 2차 함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걸 하나라고 본다면 3의 어떤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된다고. 따라서 얘의 최대는 결국 뭐야? 요 놈이 가장 뭐 할 때 최대값을 갖겠다? 가장 클 때. 최소는 얘가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가 되니 결국 우리는 이것의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의 최대 최소? 이것의 최대 최소. 그래서 쟤는 fx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라는 2차 함수로 바꿔주고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해서 최대 최소 찾을게요. 그러면 4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1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가 무슨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 얘가 4, 마이너스 1인데 자,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야? 2부터 5. 그러니까 여기는 2칸 떨어져 있는 거, 여기 1칸 떨어져 있는 거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 2 집어넣는 게 최대. 그래서 얼마가 돼요? 2 집어넣으면은 얼마? 3인가요? 따라서 최대는 얼마고요? 3이고 최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거는 누구의? 얘의 최대와 최소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뭐야? 3의 저 거듭제곱의 최대 최소니까 저 최대는 3의 얼마? 3승일 때가 최대. 최소는 얼마? 3의 몇 승일 때? 마이너스 1승일 때가 되겠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하나로 보면 전체가 증가함수니까 결국엔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전체가 최대가 되겠고요. 제가 최소일 때가 전체 최소가 되겠다는 거죠. 됐죠? 일단 10개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됐죠? 자, 27번. 자, A 범위가 0부터 1인 상수 A에 대하여 자, Y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승이고요. 얘의 최소값이 81분의 16일 때 A값 구하래. 자, 그냥 나와 있는 게 뭐야? 또 얘를 하나로 보면. 됐어요? A의 거듭제곱인데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무슨 함수? 감수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체의 부수값 최소래요. 그럼 감수함수에서 최소는 결국 얘가 뭐일 때가 나옵니까?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그럼 제 최대값 구할 수 있니? 있다 없다? 있다. 뭐야? 무슨 꼴로 또 고쳐?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더하기 4인가요? 따라서 얘는 최대값 얼마가 돼요? 곧바로 4가 되겠다. 얘가 최대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아, A의 몇 승이? 4승이 최소가 되겠죠. 왜? 방금 했죠. 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야. 감수함수니까. 따라서 A 4승이 얼마가 되는? 81분의 16이 되는 그러한 A 값을 구하라는 거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 10번. 자, 함수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문제다. 자, 뭐라고요? 다음에 함수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요. 자, 아까랑 좀 차이점 뭡니까? 아까는 얘가 치환을 해서 니네가 구했다고요. 맞죠? 치환을 해서. 그래서 얘도 만약에 너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볼까? 치환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예요? 아까는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t인데
얘는 4의 상승 얼마? 64가 나오겠고 4의 마이너스 뭐? t분의 1이 나오네. 아, 이런 꼴이네. 됐어요? 아,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중에서 지금처럼 치환했더니 서로의 역수관계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값 구할 수 있다?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뭐다? 그것을 산술기하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값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2루트를 씌우는 거죠. 2루트 2개 곱. 얼마 돼요? 곱하면 얼마? 64만 남는 거 보이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언제다? 이 최소값을 가질 때는 결국엔 얘와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다. 따라서 t가 t분의 64니까 t제곱이 얼마일 때? 64가 되니까 아, t가 얼마일 때? 8일 때가 되겠죠. 왜 양수만 썼습니까? 내가 치환한 게 4의 x승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원래가 양수니까 해당하는 t는 양수만 쓰고요. 우리는 그때 x를 구해 얘가 4x승이다. 그럼 얘가 2의 2x승이니까 자, 얘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x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일 때 최소가 얼마를 갖는 거야? 16을 갖는 거다. 따라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치환했을 때 서로 역수관계 합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 산술기하를 통해서 얘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번. 자,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학교 내신에 만약에 나오면 정말로 이거 맞추는 사람이 적습니다. 알았죠? 요거는 3년 전인가 뭐 인창고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나왔고요. 근데 요 근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냐? 자, y는 2에 3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9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기존의 문제랑 좀 차이점 뭐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문자만 치환하게 되면 얘가 t분의 t제곱분의 이제 문자가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치환을 누구를 해야 되냐? 3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전체를 치환하자.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것을 한 번에 치환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얘들아 모양 맞춰놓고 얘를 치환하자라는 거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항상 치환하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라? 범인데 자, 우리 뭐야? 요 놈에는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뭘 이용하면? 산술기하. 자, 그럼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얼마고요? 1이니까 자, 얘는 최소가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은 t에 관한 함수로 바뀌는데 얘가 2t에다가 마이너스 자, 9x는 더해 9의 마이너스 x승 만들어야 돼요. 그때 착각하는 거 뭐예요? 그냥 t제곱이 아닙니다. 왜? 자,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9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에 더하기 두 개 곱도 나오죠? 얼마? 1도 나옵니다. 그게 t제곱이거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t제곱 마이너스 얼마? 2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에 뭘 구하라는 거다?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다. 어느 범위 내에서? t 범위 내.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 생각 안 하면 이거 답 틀려요. 따라서 얘를 무슨 꼴로 고쳐? 완전제 고치면 t-1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야? 3인 거니까 얘가 위로 볼록에다가 얘가 1,3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얼마라고 쓰는 학생들이 맞아? 답을 3이라고 쓴다고. 그럼 틀린다고요. 따라서 우리 뭐 범위 생각해야 하는 거 얼마보다? 2보다 크다. 즉 2보다 오른쪽만 범위야. 따라서 최대는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자 2를 집어넣으면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너네가 3을 쓰진 않겠지만 만약에 주관식으로 쓰면 얘를 3으로 많이 쓴다고요. 그래놓고 틀린데 잘 못 찾아. 왜? 범위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치환하면 범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아요. 뭐 이제 수투를 하든 위적분을 하든 나중에 기백을 하든 치환하면 범위 생각하고 푸는 건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36번. 방정식 뭐야? 근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답을 만족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의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나요? 보이나요? 성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를 넘기죠. 역시. 자, 뭐라고요? 하나를 넘깁니다.
자, 넘기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4승이 딱 뜨죠. 자, 그러면 결국 왼쪽도 뭐야? 2의 몇 제곱이니까? 3제곱이니까 밑이 같으니 누구끼리 같으면 되겠다?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3x는 x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넘겨서 인수분해만 하면 x는 얼마랑 얼마야? 4랑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지만 지수함수에서 이 x값은 정역인데 정역은 뭐였어?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다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4와 마이너스를 둘 다 되니 두근의 합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40번. 자, 다음 지수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을 일단 해결해야겠죠. 그럼 뭐가 보여야 돼? 이 9x승과 3x승의 관계를 통해 서로 제곱이니까 또 같은 모양이니까 치환한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누굴 치환? 3의 x승을 또 t로 치환. 그 값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식을 다시 써보면 이 방정식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몇 t? 12t 더하기 27이 되겠다. 인수분해 되나요? 3, 9의 마마니까 결국에는 t는 얼마다? 3하고 9가 되겠고 그러면 이 t는 뭐야? 3의 x승이니 결국엔 3의 x승이 3과 9를 만족하니 x가 두근되는 거 맞아? 네. 따라서 얼마야? x는 얼마? 1하고 얼마다? 2가 되니까 두근합 얼마야? 3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강조한 건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겠냐? 기억하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그 근이라는 것은 3x승에 만족하니 x값이기 때문에 얘가 근이에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모양보다 3의 알파승과 3의 뭐다? 베타승이 된다는 거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근의 합이 얼마고요? 얘가 12인 거고 얘를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27이 돼서 결국엔 두근의 합은 어디서 나온다? 위에서 아래에서 어디서 나온다? 아래에서 결국에는 얘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3이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에 근도 우리가 합은 구할 수가 있더라. 그것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 이제 이해 잘 되죠? 우리가 처음에 아마 요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건데 지금 아마 무난하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밑이 미지수인 지수방정식이야.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의 또 합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수가 같죠?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누가 같으면 돼? 당연히 같으려면 밑이 같으면 돼.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러면 얘밖에 답이 없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수의 거듭제곱의 성질 중에 얘가 0이면 무조건 얼마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뭐의 거듭제곱이 1이거든. 따라서 x가 얼마여도 무조건 같다? 2여도 무조건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수가 같을 때 우리가 밑을 맞춰주거나 또는 지수를 빵을 만들어버리면 뭐의 거듭제곱은 1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족하는 것을 3과 2가 되겠다는 거죠. 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너무 쉬워요. 그럼 두 개가 더한 게 3분의 28 곱한 게 3이 될 때 이것을 구하래.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얘를 라지 x, 얘를 y, 얘를 라지 x, y라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립방정식 어떻게 할까? 더해서 3분의 28인 거, 곱해서 3인 거 뭐 있죠? 곱해서 3. 더해서 3분의 28. 보이나요? 얼마? 동호가 얼마? 아이까 생각가 있니? 더해서 3분의 18 곱해서 3? 설마 인수분해야 되니 또? 찾았어요? 얼마? 얼마야? 9랑 3분의 1이죠. 그러면 더하면 3분의 28
곱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가 두근 라지 x, 라지 y니까 하나가 3의 x승, 하나가 3의 y승이다. 따라서 만족하는 x는 얼마와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따라서 제곱을 더하면 되겠다. 두 개가 자리를 바꿔도 제곱해서 더한 건 똑같겠죠. 따라서 그냥 이런 방정식을 원래가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구해야 되지만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두근의 합이 3분의 28 곱한 게 얘니까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기억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8x에 더하기 3을 0을 만족하는 x 곱하기 전부 다 3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8x 더하기 9는 0이 되니까 여기가 3이래.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9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x가 3분의 1과 9가 된다. 이거 구하는 건데 그냥 찍으세요. 뭐 굳이 어렵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맞죠? 우리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알겠죠? 52번 해볼게요. 52번. 자, 다음에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그 실근은 누구 값이다? X 값이 되는 거예요. X 값이 두 개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봤더니 일단 어떤 모양이냐? 뭐 하고 싶니? 문제 전체가. 치환. 이 방정식도 일단은 치환하자. 왜? 내가 이 문제의 형식보다는 알고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따라서 3x 승을 치환할 거고요. 치환하면 범위 얘의 치역은 0보다 크다. 자, 이제 이 문제 이렇게 바뀌었네요. t제곱 마이너스 3t가 a랑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x근이죠. 근데 얘는 누구의 근이야? t의 근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x근이 두 개인 거랑 t의 근이 두 개인 게 동치냐, 즉 같냐를 좀 따지셔야 되는데요. 같다 틀리다? 같다. 왜? 왜 그러냐? 라는 것은 이런 거죠. 3x승 그래프는 증가함수인데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y값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x값하고 됐어요? 그 y값은 무슨 대응이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y값이 하나면 x값도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거니까 내가 3x승을 치환하면 얘가 한 개면 얘도 그냥 하나고 얘가 두 개면 두 개면 두 개. 왜? 하나씩 대응되거든.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x일 때 y값이 t가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씩 대응돼. 아, 그래서 뭐야? 그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같은 문제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처럼 a가 상수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냥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구하세요. 따라서 왼쪽을 ft라 그래서 몇 차 함수를 그리고요? 2차 함수를 그리고요. 자, 그럼 곧바로 할게요. 완전 제곱하면 여기가 얼마고요? 2분의 3인 거 맞아요? 따라 y값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얘랑 얘가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런데 지금 t의 범위가 0보다 뭐 한 거야? 큰데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0은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죠. 실제로 이 그래프 근을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x가 만나는 게 얼마야? 0하고 3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는 실제로 여러 개만 나와요. 이렇게 0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나온다고. 어떻게? 0보다 클 때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누구랑 두 점? A, Y네 상수함수랑 두 점. 그럼 보여요? 어디 범위 있어야 딱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 만나요? 이렇게 있어야지 몇 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A는 얼마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요. 얼마보다 작아야겠다? 0보다 작아야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진짜로.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푼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내신에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치환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나는 교점인데 그 범위 내에서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 걷다가 너네가 이 x와 t가 1대1 대응으로서 근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알죠? 무작정 외워서 풀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왜 정말로 그건지 알죠?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끝낼까요? 괜찮아요? 어때? 하나만 더 할까? 골? 알았죠? 하나만 더 합시다. 혹시나 진도가 늦게 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 없죠? 다들? 네? 진도가 늦게 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 없죠? 걱정이에요. 알죠? 우리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충분히 되게 잘 나가고 있어. 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54번. 자,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3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k를 구할 건데 두근의 합.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이 방정식의 두근의 모양이죠. 이 두근의 모양 뭐다? 2의 알파승과 2의 뭐다? 베타승이고. 우리 실제로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랑 k랑 관계시키려면 두근의 뭐야? 두근의 뭐가 나와? 곱이 얼마인 건데 얘가 곧바로 k인 거 보이나요? 네. 왜? 2x는 t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k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니까 얘가 3이니 k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유형 18번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8번. 부등식 4x제곱승과 2분의 1의 4x승 마이너스 6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뭐가 이제 부등식이라는 걸 구할 건데 지수부등식입니다. 그럼 일단은 지수부등식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딱 하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증가함수가 있어요. 즉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가 있다고. y는 ax승.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 됐어요? 스몰 그리고 라지 m 있다고. 됐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해당하는 y 값에 대해 보면 이것이 a의 m승이고요. 그럼 뭐 안 적어도 돼요? a의 라지 m승인데. 됐나요? 이런 얘기네요. 라지 m이 크면 됐어요? 누가 크다? a의 라지 m승이 크구나. 보여요? 됐어요. x 값이 크면 y 값도 큽니다. 언제는? 지수함수가 요렇게 될 때. 무슨 함수? 증가함수일 때. 따라서 요게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함수가 무슨 함수라면? 감소 함수라면 됐어요? 여기가 라지 n, 여기가 라지 n이면 스몰 m이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A의 M승이 A의 라지 M승보다 크구나. 따라서 이번엔 얘가 큰데 이번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반대로 나옵니다. 자, 태경아,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감소 함수일 때는 우리가 정의역이 더 클수록 맞아요? 오히려 치역값이 더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등식은 이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내가 얘를 비교했을 때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되겠고요. 맞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되겠다. 이게 부등식이다. 자,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 밑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 맞춰볼까요? 얼마로 맞출 수가 있어? 얼마로 맞출래? 2. 좋았어. 2로 맞춥시다. 그럼 쟤는 2에 2 x 제곱승이고요. 얘는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다. 따라서 밑이 똑같고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비교한다? 그대로 비교하자. 성인아, 어디 보니? 성인아, 누구 생각해요? 초콜릿 받았어요? 내가 사줄까요? 네. 그래. 좀 이따 내가 쉬는 시간에 사오지 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나도야. 자, 그래서 자, 나도예요. 자,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야, 사오는 거는 지선, 이 돈에 가서 돈은 내가 줄게. 알았지? 기분이라도 되자, 우리. 알았지? 자, 마이너스다. 니네가 사오. 알았어? 돈 줄게. 자, x는 마삼부터 1이 되겠다.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3개가 나오겠다. 너도 사올래? 같이 다 사와. 다네. 내가 그래도 오늘 한 20만 원 벌고 왔다고 또 열심히 아침에 강의를 찍어서 상하이 먹어 사줘요. 어? 상하이. 초콜릿 날이야. 초콜릿이나 받아. 알았지? 그거 비싼 거. 뭐? 페레로시. 뭐야? 페레로시 아닐까? 진짜 안 받아볼 거야, 나도 초콜릿. 그거 비싸? 진짜 알아요? 아닌가? 그냥
그냥 가나 초콜릿이나 먹자. 다들. 피로 회복해야지. 자, 62번 해볼게요. 자, 62번. 자, 부등식을 뭐 하래요? 풀래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근데 아까랑 다른 건 뭡니까? 이번에는 밑이 미지수입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가 아까 그걸 미칠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등식을 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죠. 어떻게 해요? x가 얼마보다? 1보다 뭐 할 때? 클 때다. 맞아요? 두 번째는 x가 얼마 사이? 0과 1 사이 두 개로 나눠야겠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그대로 비교. x-1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겠고요. 그러면 2x가 되겠고 넘어가면 6이 돼서 x는 3보다 커나 같다. 자, 두 개는 무슨 집합? 당연히 교집합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교집합은 누가 돼요? 아랫게 되겠고요. 자, 0과 1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돼? 반대로 되는 거 맞아요? 반대로 되니까 당연히 x가 그냥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두 개 무슨 집합? 교집합하면 이번에 누가 됐나? 얘가 되겠다. 다 했나요? 다 했나요? 끝? 맞아, 아니야? 끝? 아니야. 답 있어? 3보다 커나 같고 0과 1 사이다. 답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답이야? 답이냐고.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x가 얼마라면? 1이라면. 맞아요? 자, 저 부등식 만족해 안 해요? 1이면 1 집어넣어봐 얘들아. 왼쪽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왼쪽 1이에요. 오른쪽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에요. 만족해 안 해요? 한다. 추가해야겠죠. 따라 답은 뭡니까? 아, 뭐까지 더 추가해야 돼? 답에다가 는을 추가해서.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답이 있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써? 1보다 크다. 0과 1 사이니까 1일 때도 집어넣는다. 알았죠? 이런 생각 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 됐죠? 자, 그 다음 65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마찬가지 부등식을 풀려고 그랬는데 지수의 식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정도 나와요. 그럼 일단 뭐 하는 문제? 치환하는 문제. 자, 누구를 치환? 2의 마이너스 x승을. 맞아요? 2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하죠. 치환하면 범위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t 제곱에 마이너스. 자, 앞으로 얼마 튕겨 나오죠? 앞으로 얼마 튕겨 나와야 돼? 숫자? 2. 그래서 얼마? 10에다가 2분의 1 x승이니까 그것이 곧바로 t가 되겠고 더하기 16이 되겠다. 그러면 이 8의 마이너스 t의 범위는 2와 8이 되겠고요. 됐나요? 근데 t가 뭐가 되기 때문에 t가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됐어요? 얘가 2의 1승, 얘가 2의 세제곱. 됐어요? 그럼 2니까 증가함수야. 따라서 비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를 다 붙이면 답은 x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 뭐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에 치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증가냐 감소에 따라서 x값의 범위만 잘 구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69번 연립부등식. 에이, 우습죠? 뭐야? 각각을 풀면 된다라는 거죠? 풀고 나서 교집합. 풀고 나서 교집합.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위에 것부터 풀어볼까요? 위에 거는 3분의 1, 3분의 1 감소함수네요. 따라서 이번에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만 풀어보면 3, 2에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이죠 또? 그렇죠, 치환. 범위 생각하시고요. t 제곱에 자 넘어가면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4t에 더하기 얼마? 64. 0보다 것 같다. 얼마의 인수분해? 2와 3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t의 범위는 2부터 32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t자리에 2의 x승을 집어넣고요. 2의 1승, 2의 5승. 따라서 x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 1부터 5가 되겠구나. 그래서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하면은 얼마부터다? 1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연립 부등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간단해요. 자, 7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을 구하라. 자, 느낌 뭘로 풀어 일단? 뭐에서 풀어? 치환. 2x승을 t로 치환. 자, 범위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뭘로 바뀌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문제 뭘로 바뀌어요? 모든 t인데 t의 범위 얼마보다 클 때?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t 제곱 마이너스 몇 t? 4t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한다. 어디에서? t가 0보다 큰 데에서.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요? 항상 k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k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k 빼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그럼 얘는 t-2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니까 오케이 해석합니다. 2,4가 되겠습니다. 꼭지점. 그런데 범위는 얼마라고요? 0보다 클 때. 즉 0이 여기 있겠죠. 자, 0 집어는 얼마고요? 0이 될 거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그래프가 항상 이 k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k 값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k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항상 어디? 위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지. 끝났지? 그러면 결국에는 k 값의 범위는 됐어요? 항상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죠. 됐어요? 어렵지 않아. 일단 치원 생각하고요. 치원하면 범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 x는 t가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k 상수 있으면 k 빼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구한다. 내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투, 위적분원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태는 다 똑같아. 문제가. 뭐만 달라져? 함수만 달라져요. 함수. 예를 들어 얘가 2차가 아니야. 뭐 3차, 3차, 4차. 또는 뭐 삼각함수. 또는 뭐 초월함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풀이는 다 똑같은데 해당한 함수만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이는 다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인가요 혹시? 좋았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또 우리 서연이가 싫어하는 활용 문제죠. 뭔가 또 걸려 있어요. 이야기가 싫어요. 풀으셔야 돼요, 그래도. 자, 볼까요? 지호번.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24g에서 4분의 1g으로 감소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냐? 이거 씩 쓸 수 있나요, 혹시? 씩? 이게 무슨 이제 원래 얼마큼 있었어? A만큼 있었어. 알죠? 지금 문제 얼마큼 있었던 거죠? 문제는 처음에 1024가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되고요? 50년이 지날 때마다 얼마씩 줄어들어? 절반.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를 곱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1년이 지날 때마다 2분의 1이면, 근데 여기 뭐 들어가면 되죠? 1년이 지날 때마다 2분의 1 절반 줄어들어. 얼마? 그냥 뭐 넣어? X 괜찮아? 원래 X지. 1년 지날 때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몇 년 지날 때마다? 50년.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식을? 여기를 50을 나눠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 맞아? 50 집어넣을 때마다 절반. 됐죠?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도록? 4분의 1 되도록. 이거 풀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2의 거듭제곱으로만 고치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얼마야? 요게 얼마죠? 2분의 1이 몇 승? 2분의 1에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0승. 아, 이제 이런 거 잘하죠. 50분의 x.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만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50분의 x가 2가 돼야 되고, 넘어가면 12가 돼야 되고, x는 12 곱하기 50. 얼마죠? 600이 되겠다. 그래서 600년이 걸린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